안녕하십니까. 양박의 동네 한 바퀴 양원석입니다. 네, 박한우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세은 총무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도일동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세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양 의원님, 지난번 첫 방송에 대한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게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게. 네. 그냥 편안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전화도 오고 여러 명이 이렇게 조회를 했더라고요. 네, 한 조회수 지금 보니까 한 500명이 넘고 있어요. 500명이나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 방송은 도일동의 폐기물 처리시설 SRF 관련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대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박세은 총무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세은 총무님 도일동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업체 주변도 한번 좀 방문해 보셨죠? 네, 그럼요. 제가 주소지는 평택인데 저희 친정이 안성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소각장과 위치가 가까운 안성시 원곡면에 집을 네. 지으시면서 제가 도일동 소각장 반대 안성 원곡 대책위에 거기서 또 총무로 일하면서 제가 이 사안을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책도 지체이지만 일단 저는 평택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지금 평택이 전국에서 미세먼지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에서 평택 안성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다.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의 입장으로서 더 이상 평택의 소각시설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그런 지금 절실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좀 여러 곳이 이미 가동 중에 그렇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에도 대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고 또 이번에 고덕면 해창리에 고덕 신도시 인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쪽 도일동에 이런 시설이 또 들어온다는 건 아주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택으로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각시설임에 틀림이 없고요. 네.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건축 허가 그 이후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반려를 지금까지 면담 결과 반려를 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관련 T 산업이 해당 공무원을 고소 고발하겠다 하는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더 이상의 반려가 힘들다라고 지금 저희에게 통보해 오신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좀 보면 이것이 언제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았죠? 최종 처음에 발전소 시설로 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이미 허가를 냈는데 그게 규모를 축소해서 최종 소각시설로 해서 2017년도에 환경부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허가를 받고 네. 그런 다음에 건축시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평택시에서 건축허가에 관련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데 양 의원님,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이 새로 들어올 때 건축 허가뿐만이 아니라 또 종합적인 검토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고 그래서 건축 허가는 법에 맞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죠. 허가는 제한된 거를 풀어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 허가로 막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뭘로 막아야 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개발행위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관련 법이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죠. 건축 그렇죠, 관련 것 말고 또 옛날에는 다른.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행위 자체가 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또는 공정물의 축조 자체가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의 제한권이 굉장히 강화된 개발 행위에서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해서 이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개발행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그 이에 관한 법률에 57조에 보면은 예.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제 환경이랄까 경관이랄까 이런 모든 서류를 폐기물 관련 서류 뭐 이렇게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이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게 저도 이제 그건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뭐 얼마가 증설이 더 확장이 돼서 허가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열심히 해서 그걸 잘 검토를 했겠죠. 근데 이제 환경에 관한 사항을 뭐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는 이제 환경 쪽으로 이제 협의를 보내면은 환경 쪽에서는 우리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고 예. 근데 경관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설이 이제 위치해 있는 입지를 보면 평택시 도일동에서 그 고개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원곡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고개 마루 위에 산자락에 그러니까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 이 SRF 시설이 그 고형 폐기물 연료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새로운 그 처리 방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이제 권장하는 시설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 평택에 고덕에도 지금 대규모 시설이 있고 그런데 추가로 이것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들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나라에서 권장 사업이라고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게 왜 하필 미세먼지 1위의 평택이냐. 그다음에 또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구역상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이게 지금까지는 비단 도일동의 문제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는데 이게 범시를 초월해서 이제 안성시와 평택시가 협력해서까지 해야 되는 이 전 시민에게 이슈화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평택과 안성은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그 공동 협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장선 시장님이 경기 남부 시장님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그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세워보자.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좀 민감하게 지금 안성과 평택의 그 경계 지역에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 총무님이 볼 때 좀 그 주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네, 잠시만.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신 분에 잠깐만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일반인으로서 이제 관련 국토법을 아까 말씀하신 개발행위 허가 관련한 법들을 막 찾아봤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56조, 70조 사이에 이제 개발행위 관련 법들에 분명히 거기 명시가 환경과 미관, 문화재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를 반드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이제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 이제 예. 평택시장의 재량권으로 그렇죠. 네. 이런 법에 근거해서 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지금 물론입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답답한 사항은 이제 관련 부서 책임자분과 이제 시장님께서 자꾸 건축 허가에 이제 자꾸 한정 지어서 건축 허가기 때문에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자꾸 입장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참 그 지난주에 그 대책위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또 면담도 네, 있었고 그렇죠. 또 오전에는 그 평택시의원, 안성시의원 또 대책이 같이 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도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안성 같은 경우에 이제 안성 내에서 도일동 소각장 반대 대책이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안성 시장님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지금 간곡하게 이제 안성시에 촉구하고 있는 그런 네, 입장입니다. 서명운동도 그렇죠. 또 네. 안성에서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안성시에도 거죠. 진행을 이미 했었고 그다음에 전 국민 청와대 전 국민 청원에도 지금 몇천 명 이상의 서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5월 7일 날 이제 오전에 안성시 원곡면에서 이제 비상대책회의 회의를 이제 평택시 시의원님들과 안성시 시의원님들 참석하신 그런 자리에서 이제 가졌고요. 오후에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시장님 면담을 이제 대책위원장님들과 했는데 그래서 T산업이 이제 평택시에서 왜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 내준 거를 지금 계속 건축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관련 해당 공무원을 지금 계속 압박하고 고소 고발하겠다 해서 이제 압박하는 상황이라 이제 시장님이 더 이상 이거를 견디기가 너무 수장으로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에서도 2년간 노력했지만 이제 더 이상의 노력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네. 그 지난 언론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제 정장선 시장님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예비 후보로서 그 도일동 그 소각장 관련 반대운동 단체들, 주민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도 했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시장님도 여기에 그 반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공약으로 그때 제시됐던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네, 예. 지금 소송 반드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참석하셨군요. 네, 예. 소송을 불사하고 반드시 막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력으로 시장님도 2년간 굉장히 노력하셨던 거는 저희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자꾸 건축 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 허가에 자꾸 한정돼서 말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관점 차원에서 봤을 때 허가자의 재량권이 충분히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와 시민단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청북 신도시의 축사와 관련돼서 이제 평택시에서 그 건축허가 이미 나가 있던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양 의원님 그때 좀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일이었었는데 건축허가가 한 2km인가 이렇게 떨어진 청북 신도시. 그렇죠. 청북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축사가 이제 대지농장이 들어오겠다.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죠. 해가지고 이제 시에서는 고민 끝에 그거를 이제 허가 나가 있는 거를 2건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당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2건이 나갔는데 취소해서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송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고 뭐 그런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냈던 서류들이 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쪽은 뭐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기고 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서류 못 보고 듣기만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뭐하지만은 하여튼 저도 그 당시에 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요청했던 거는 그 현장을 좀 같이 가보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고 현장을 보고 온 결과에 대해서 거의 그 난상 토론 한참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반대 민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축 허가와 또 개발행위 허가와 이런 부분은 이 시장님의 재량권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건축 허가는 이제 기속행위고, 예.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이제 재량행위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허가를 나가 있는 거를 취소하기는 굉장히 행정기관에서 부담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볼 때 취소를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청북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제가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아파트 단지 그 베란다에 이걸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집집마다 다 걸고 강력한 반대 운동이 그때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시청에서도 집회도 여러 번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총무님 그 청주시 얘기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주와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들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에 하나 둘씩 소각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주민들이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친환경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민의 60%가 암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청주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듯이 이미 허가가 난 사항도 이제 배우노인 단체를 꾸려서 이미 허가가 난 부분도 이제 중간에 어떤 허가상에 하자거나 문제점이 없었느냐 이런 것을 지금 파고들어서 이제 허가가 났던 사항도 거슬러 올라가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네. 자료를 보니까 허가가 났던 거를 이제 취소를 하면서 네. 또 그 관련 업체에서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죠. 행정소송도 하고 했지만 네. 사법부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다. 주민들의 환경권을 시에서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그 판결이 난 걸로. 네, 최근 이제 4월에 그래서 시가 승소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건축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잖아요. 네, 아직 건축 허가가 안 났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그 관련 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 재량권으로 좀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양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환경권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은 최소한의 그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이제 오염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오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장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교통을 뭐 한다든가 뭐 유발해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의 오염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굉장히 우리나라 법은 높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환경법에서는 이제 배출 허용 기준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그 농도 기준을 네. 지켜라. 그거를 이제 걸리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관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환경법이 좀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주민들의 뭐 이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집단 행동을 하게 되고 제가 그 배운 바로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거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예, 서울 목동 지역에. 거기 지금도 있는데 그 이제 굴뚝이 높이가 100m였었는데 영등포구로 이제 다 이제 영등포가 이제 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영등포로 다 이렇게 영등포구로 오니까 영등포에서 대기오염물질, 난리 미세먼지 났죠. 이런 난리 나서 그때 이제 합의가 된 게 200m나 높여달라. 아, 굴뚝을 더 높여라.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동작구 쪽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만 멀리 된다. 확산되죠. 오염물질이. 이제 멀리 확산되고 뭐 농도도 좀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건도 주민들하고 잘 그쪽에 시행하는 그 업체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시도 물론 이제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것이고 환경에 관한 사항을 물론 뭐 개발 행위를 하는 분들이나 건축 허가를 내주는 분들이 잘은 모를 거예요. 모르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좀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그걸 검토하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얼마만큼의 그 뭐 청주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청주 사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 이거를 취소하는 소송 이런 거보다는 그 전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잘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것이 좀 주민 합의가 돼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평택하고 안성 이런 그 자치단체가 틀린 그런 경우거든요. 광역 이런 건 이제 광역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그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광역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총무님 그 앞으로 그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좀 추진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게
광역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 저희 대책위원회 때 도 의원님도 오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난감한 게 이게 이런 차원에서 한 번도 도에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던 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일단 저희 시민단체에서 할 일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한 도일동의 문제가 아닌 평택 시민과 안성 시민 전체의 문제로 이슈화시키는 것에 이제 크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 시민단체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장선 시장님이 이거는 뭐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걸 믿고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던 건데 이제 다시 또 이런 반대 운동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정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님께서 그 개인 T 산업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님의 그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 그 수천만의 시민을 두려워할 것인지를 그거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다들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도 하고 평택에서 또는 안성에서 살아가는 행복권과 아까 말씀하신 환경권을 보장받고 가야 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시장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님의 굉장한 단호하신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행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장님 입장에서 또 환경부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고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꼭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이 밀집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이게 평택은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이게 님비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봐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은 전국 안성도 그렇지만 전국 미세먼지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이제 또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또 공약도 하셨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 단계에서의 그 소각장 허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면 커다란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소각장이란 용어를 지금 이제 총무님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SRF 제조 사용 시설로 지금 그 업체에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 SRF 시설은 쓰레기, 폐기물 중에 잘 타는 것만 골라서 그것을 연료화하기 위해서 파쇄하고 성형하고 해서 연료화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SR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택시장님의 또 고민이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이 많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그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공단이 뭐 일정 규모 이상 배출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배출되게 되면은 이제 소각장을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포승 국가 산업단지에도 그래서 만들게 된 들어온 거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철계 산업단지로 가까운 쌍문 자동차 뒤에도 그 그러죠. 소규모 소각 시설을 이제 평택시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수집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이제 열어놨거든요.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여러 지역 거를 다 이제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업이랄까 뭐 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는 타 지역 것도 다 갖다가 이렇게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 필리핀에서 반입된 폐기물도 이제 포승 국가산단에 있는 그 소각장 업체에서 소각해서 처리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비단 여기에 생긴 것이 평택에만의 지역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것까지 다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허가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열려 있는 허가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뭐 그런 건지는 이제 국가 정책에 부응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맞고 지역에 또 이렇게 와서 하는 거에 대한 그 님변상 말씀하셨는데 그런 님변상은 어떻게 님변상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우리 지역에 이제 유치할 때는 그만한 부담금, 어떤 지원 내지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합의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이 SRF 제조 사용 시설을 이제 그 도일동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도일동 하면 또 최근에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프레이시티가. 예. 지금 뭐 이렇게 밖에 그 주변 지역 보면은 이미 펜스도 치고 공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지금은 이 위치가 평택과 안성시 원곡의 경계, 산골짜기 뭐 이런 한적한 느낌이지만 한 5년만 지나도 여기에 이제 시설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산업단지, 아파트단지 또 뭐 대학병원도 유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평택에서는 포승내 아까 말씀하신 뉴그린 소극장과 그다음에 에코센터는 또 국내 최고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고덕에 있는 예. 에코센터 이미 가동 중에 있고 이미 그 안에서는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충분히 지금 이미 소각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을 만큼 최대 규모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고덕에 있는 시설은 이제 평택 것뿐만이 아니라 안성것, 안성것까지 네, 안성것도. 광역적으로 맞아요. 폐기물을 처리할 정도의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 폐기물까지도 지금 포승 산단에 네. 그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 추가로 또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이게 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참 그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다시 계속 얘기가 반복되지만 이거 평생 안성에 지금 미세먼지와 공기가 더 이상 더 오염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이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와 그다음에 아까 환경적인 그런 개발 허가상의 그런 이유를 들어 반려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지를 자꾸 그 담당 과장님과 이제 시 쪽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니 이제 그 전에 네. 반려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제가 검토한 건 아니고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뭐 그 첨부 서류나 관련 서류를 직접 검토하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례들에 대한 참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건축허가 아직 안 났지만 평택시에서는 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주민들이 좀 반대 운동이 더 거세질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도 더 지켜보면서 또 이후에 여기에 대한 다음 방송을 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갑자기 뭐 주제가 그냥 선정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그런데 네. 좀 더 알아보고 차분하게 모든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뭐 이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이제 허가 신청되는 내부 정보를 알아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라도 이제 예상을 해보고 그런 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본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오늘 시의회 방문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한 뭐 간담회도 있죠. 네,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허가 관련된 이런 기본 그 허가 사항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료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님들이 또 시에 요구를 하셔야 또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어떤 허가 사항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뭐 수년 전부터 같이 이것에 대한 활동을 같이 했던 이제 권현미 의원님이 권현미 이번에 의원님? 의회에 들어갔잖아요. 또 권현미 의원님의 좀 그분의 역할도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좀 기대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저희들도 좀 지켜보고 시민들의 그 반응 그리고 평택시의 앞으로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총무님?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도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이렇게 네. 긴장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으로 지금 발벗고 나선 그냥 시민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현실에 굉장히 참담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 그래도 저는 저와 저희 시민단체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얼마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주변에 층의 이제 전문가 집단분들께서도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제 이 이슈가 점점 이제 평택 안성으로까지 이제 모든 시민의 이슈로 지금 이제 퍼뜨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박세훈 총무님 그리고 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 방송은 SK 하이닉스에서 용인 원삼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야,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안성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고삼내세제 쪽으로. 뭐 결국은 평택으로 오는 거지. 네, 그 물이 이제 흐르다 보면 또 이제 평택까지 평택으로 오는 오고, 것이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류에 있는 안성과 평택 시민들의 목소리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반도체 폐수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다음 기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박의 동네 한 바퀴. 예, 저희가 이제 도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